안녕하세요. 체스의 위치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속 제가 시리즈로 올리는 모스크바 오픈 2013 6라운드 게임입니다. 이제 이번 6라운드 게임은 제가 비레이팅제라는 게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참가했던 모스크바 오픈 자체가 뭐 그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두는 게 이제 아닌 것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뭐 게임도 지고, 그러니까 레이팅자한테 4명 만나서 5라운드까지, 그 1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뭐 그 4명의 비레이팅을 만나서 다 졌으니까 뭐 레이팅 조금씩 좀 떨어졌겠죠. 그래도 고레이팅이랑 싸워서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게임도 안 풀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제가 잠깐 공부를 안 한 거를 강조하는 건, 사실 해외 대회 나가는 친구들한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뭔가 큰 뭐 부푼 꿈을 안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때 당시까지만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 4번 5번 참가하면서 느낀 게, 그냥 내가 해외대회 나가는 게 체스를 좋아하고 뭔가 힐링하러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한국 생활에 있어서 뭔가 되풀이되는 그런 이제 톱니바퀴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일종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또는 제가 한국에 있게 되면 수업을 하든 안 하든 신경 쓸 거리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때는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진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비용을 어쨌든 뭐 진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경험 삼아 나간다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20대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나가던, 아니면 당장에는 뭐 이제 대학생 신분의, 그러니까 금액이 없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약간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나가던, 어쨌든 나가면 좀 더 뭔가, 그러니까 얻어오는 게 꼭 레이팅을 벌어오진 않더라도 뭔가 배우고 오는 성장한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제가 나갔을 때, 해외 나갔을 때 그냥 나가는 친구들은 손 한두 명 정도, 예, 한두 명 정도는 있긴 있었어요. 아니야, 좀 더 있나? 하여튼 그런데 나머지는 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노력과 준비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을지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후회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6라운드 게임 들어가고, 이 게임은 비레이팅제였기 때문에 승부는 크게 영향을, 제가 그러니까 욕심을 내질 않았어요. 다이 다이아 다이어 다이어 다이아나, 아니 다이아나는 아니겠네요. 님바치가 없으니까. 뭐 드라이어, 뭐 하여튼, 예, 다리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러시아고요. 99년생이면, 96년생이면 26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럼 19살이나 대학생. 되게 꽤 그래 보였던 것 같아요.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고, 참고적으로, 예, 참고적으로 제가 그 열심히, 지금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다지 열심히 하는 쪽은 아니었어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지금 요 이름이고요. 지금 보면은 게임 안 했죠. 뭐 물론 2000년도에는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게임을 이제 참가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꼭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게 진짜 간만에 몇 년 만에 요때 한번 대회를 한번 참가한 거 있었고요. 띄엄띄엄이요. 이렇게, 예, 2016년에도 이렇게 간만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생각나면 참가하는 것 같아요. 2014년에 14년에는 조금 대회를 나가는 듯 하긴 한데, 역시 뭐 13년에 14년에 뭐 이렇게 띄엄띄엄 나갔으니까요. 실제로 레이팅 본 건 이때예요. 2013년도, 이때죠. 이때는 저랑 제 대회 때가 나간 건 아니고
실제 레이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레이팅이 말 나온 김에 체스에서는 지금 위에 보면은 이런 레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레이팅이고 여기 STD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레이팅이고 이게 이제 보통 긴 시합 보통 이제 1시간 이상인데 대체적으로 90분짜리에 플러스 30초 늘어나는 거고요. 래피드라고 해서 15분 전후 15분 45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1시간짜리가 이하해 가지고 래피드 시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리츠라고 해서 블리츠보다 더 짧은 것도 있는 거라 라이트닝이라고 해서 뭐 있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블리츠가 제일 짧은 거예요. 5분 이하 5분에 2초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요게 15분에 10초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이게 근데 꼭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대충 그 정도 된다는 거 해서 가장 짧은 거 그다음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보다는 그냥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거 둘 다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얼마 시간 안 걸려서 요게 이제 하루에 한 게임에서 두 게임 정도 열리면서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한 게임 정도가 열리죠. 하루에 한 게임 정도 열리고 두 게임 열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해서 이제 게임을 해서 이게 스탠다드인데 요 스탠다드 레이팅이 1569가 나오는데 요 레이팅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나라에서 레이팅 취득하는 방법부터 해외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레이팅에 관련돼서 한번 영상을 따로 찍을게요. 제가 레이팅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고요. 그냥 이제 요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는데 요때 당시에는 레이팅이 원래 지금 같으면은 요 친구가 모스크바 오픈 저랑 제가 참가했던 대회 모스크바 오픈 여기 요거죠. 예.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제 요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놔둘게요. 요 총 8게임을 참가했는데 옛날에는 9게임을 참가했어야 돼요. 9게임을 참가했어야 되고 그 레이팅자를 9게임을 만났었는데 아쉽게도 8명밖에 못 만나서 여기 1561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 처음 참가했을 때 0인데 지금 이게 평균 레이팅이에요. 지금 저 대회 참가자 자기가 만났 여성 그러니까 여자 플레이어가 만났던 참가자 평균 점수가 1812란 뜻이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1.5점. 제가 이때 한번 무승부를 했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했는데 무승부를 해서 이제 1561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꽤 높게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평균값이 높아서 그래요. 평균값이 높아서 1.5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1560까지 나왔어요. 사실 1560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1500대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1.1 그 평균값 이렇게 만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1.5면 1560인데 이때 레이팅은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회 요 대회 이후에 참가했던 게 요게 이제 2월 달에 참가해서 3월 달에 레이팅 나온 거고요. 이게 6월 달이죠. 5월 달 참가해서 6월 달 레이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요또 무슨 다른 데 오픈 대회 참가를 했는데 이때도 0으로 나왔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레이팅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대회까지 여기에도 둘레 여섯 7게임 앞에 참가한 8게임 뒤에 참가한 7게임 합쳐져 가지고 총 15게임을 하긴 했는데 15게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뭐 레이팅제를 많이 만나긴 했지만 레이팅제를 한 명만 만나도 앞서 돈 게임과 합쳐져서 레이팅이 이제 나와요. 총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는 레이팅자를 9명 만나서 포인트 1점 이상을 이제 얻어야만 공식 레이팅이 그러니까 정식 레이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어요. 레이팅 타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파셜 조건도 그때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파셜이라고 해서 임시 레이팅, 이게 임시 레이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파셜이라는 게 이제 지금 레이팅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취득한 레이팅 뭐 이런 대충 그런 개념의 레이팅인데, 그러니까 정식 레이팅은 아니에요, 공식 레이팅 아니에요. 그게 파셜 레이팅이 언제까지 가냐면 지금 이거는 퍼포먼스 레이팅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퍼포먼스 레이팅인데 레이팅이 없는 사람이 이제 받는 것이 퍼포먼스 레이팅이고 이거는 아무런 레이팅의 효력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대회에 참가해서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다. 레이팅 없는데 이 정도 실력을 보여줬다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 정도의 점수인데 레이팅이 없을 때 참가하면 이 퍼포먼스 레이팅이 공식 레이팅이 됩니다. 정식 레이팅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레이팅이 없었을 때 그 9게임을 다 레이팅자를 만나서 퍼포먼스 레이팅이 1700 후반 정도 나와가지고 그게 공식 레이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퍼포먼스 레이팅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보통은 파셜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셜 점수가
공식적으로 1년 아니 유효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에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2년이라서 2년 안에 9게임을 공식적으로 다 채우지를 못하면 다시 리셋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년 내외 9명의 레이팅자를 만나서 포인트 1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아까 7명 만났댔잖아요. 8명 만났댔잖아요. 그럼 이때 한 명 만나면 되느냐? 안 돼요. 이때는. 되겠네요. 왜냐면 그 앞에 파셜이 나왔기 때문에, 그 퍼포션 레이팅이 파셜 레이팅이 됐기 때문에 그땐 채워지는 게. 근데 앞에 게 만약에 레이팅 점수, 그러니까 포인트를 못 얻었으면 무승부만 돼도 안 돼요.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지금은 무조건 한 게임에 무승부만 나와도 파셜이 나와요. 그래서 차곡차곡 한 게임 해서 9게임만 채우면, 그렇게 채우면 그게 이제 공식 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따내기 쉬워졌죠. 뭐 하여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레이팅을 보면은 그때 이제 취득한 게 1,500인데 그 레이팅을 뭐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1,569니까 예, 뭐 그렇게 실력이 늘어난 것도 않고, 뭐 띄엄띄엄창한데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뭐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아마 24 이제 공부 한참 하는 시기라서 체스를 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체스 하는 사람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튼 게임 한번 들어가 보죠.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예. 우선은 제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대충 둔 건 아니고, 또 하나 이 게임의 목표를 제가 하나 뭐 했냐면 무승부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뭐 지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무승부에서 포인트 하나 정도는 뭐 얻게 해주자,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지는 건 좀 그렇고, 사실 저도 상관은 없었는데 너 지는 건 좀 그렇고 해서, 뭐 지면은 제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져야 되는데 좀 그렇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무승부, 어느 시점에 가서 무승부 신청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비슷한 상태에서 무승부 신청하면은 대체로 비레이팅자들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제 입장이 그때 생각나더라고. 제가 레이팅자가 좀 여유 있게 게임을 했구나, 뭐 그런 상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우선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게임을 전개했어요. 이때는 뭐 꼭 악착같이 이겨내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전개되고, 뭐 실수로 져도 되고요. 사실상 뭐 꼭 그게 옳은 거냐 따졌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뭐 욕심, 이제 이때는 마음을 비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컸죠. 제가 아마 이 상태, 지금 서로 무슨 뭐 전쟁가 했을 때, 예, 크게 손해가 없는 상태. 이 상태 아니죠? 이 상태는 제가 아마 무승부 신청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좀 불리해졌다, 모양이 좀 안 좋아졌다 생각되니까 또 무승부 신청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질 것 같으니까 무승부 신청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또 그런 오해를 받기는 싫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승부 신청을 안 했고, 아마 그 전에 했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여기 불리했어요. 아니, 아마 이전에 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의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 시점 한 이 정도에서 이거 제가 두고 나서 이 정도인가? 이 정도 하던 시점에서 무슨 짓을 했더니 상대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뭐 러시아 말로 했으니까 이 앞에는 이제 여학생이 러시아 말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해석이 된 건 아닌데, 뭐 안 된다고 했던가, 아니면 제가 얼핏 분위기상 아마 그때 뭔가 설명을 했던 거에서 그 설명의 느낌을 봤을 때, 이렇게 빠르게 몇 수 안 되고 무승부하는 거는 규정 위반이다, 뭐 그런,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몇 수 전에 무승부 신청을 못하게 하는 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사실 그 룰을 적용을 모르겠어요. 체코 오픈에서는 안 받았는 아니 라트비아에서는 안 받았는데 여기는 그 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라트비아가 이 2년 뒤에 있었으니까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아닌데 규정은 바뀐 건 그 이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거절했어요. 거절을 해가지고 뭐 이 내용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무승부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데 무승부를 안 받겠다 그런 개념은 그 분위기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화기애애한 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투애니 무브 그러니까 20수 이후부터 가능하다 뭐 이런 얼핏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게임이 좀 안 좋아지네요. 이런 상태에서 무승부 하면은 상대방이 받을지 몰라도 뭔가 찜찜하죠. 왜냐면 자기 이길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무승부 시청해서 괜히 좀 무서워서 뭐 받았다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1700이었으니까 뭐 그런 뉘앙스를 주는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상대방 여성이 만약에 저한테 무승부 시청하면 그때는 받을 수 있죠. 그때는 제가 받을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그런 오해를 받기는 싫어가지고 이때는 요걸 벗어나고 나서 무승부 시청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정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불리한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불리함을 가지고 역시 아직까지 하얀색은 레이팅도 없고 실력이 완성되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작정하고 망가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실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수를 둔다면 어떤 수를 두겠어요? 뭐야? 좋은 수가 있을 뻔 했는데 그렇네요. 잠깐만. 이 수 두면 아마 지금 방어수가 있네요. 방어수가 있군요. 깜짝 놀랐네. 근데 그렇게 방어도 안 하네요. 뭐냐면은 이 수를 두면 제가 망한다 생각했는데 이 수를 둘 수는 이 수를 두면 안 되나요? 이 수 두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이거 망하네요. 같이 계속 종구 공격. 계속 공격을 해서 이쪽에 대해서 어쨌든 손해를 끼치고 뭐 나이트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수를 쓸 땐 최소한의 손해 보는 수. 퀸이 욜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수인데 참 대단하네요. 잠깐만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엄청 좋은 수라 아니 이렇게도 이 여학생은 여성 플레이어는 이렇게 뒀고요. 근데 이수면 무조건 전 룩 손해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룩이 나이트가 이랬던 이유가 룩이 퀸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공격하자는 차원이군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비숍이 일로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모르지 지금 룩이 이 나이트 피하면서 이 룩 퀸 공격하는데 겁나죠. 무섭죠. 그러니까 당연히 퀸이 피하죠. 그러니까 이게 썩 아까 그 수보다 비숍이 나가는 수보다는 안 좋은 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것까지는 뭐 크게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가다 이제 체스 영상 강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걸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설명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포커스 즉 영상을 보는 그 상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아까 거기에서 구수를 발견하나 그러니까 좋은 수를 발견하나 못 발견하나 거기다 포커스를 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놓으면은 최소한 1600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놓고 그거에 대해 이익을 만드는 거고 1500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센 상대를 만나서 게임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실수가 자기 게임에 대한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0 이하들은
큰 실수를 조심해야 돼요. 작은 자잘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제 하는 거는 자기가 좀 더 실력이 올라가고 나서 얘기고, 지금은 그러니까 선택. 예를 들어서 지금 포크 걸렸잖아요. 이때 포크 걸렸을 때도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이거 나이트가 룩을 먹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뭐 먹은 건가요? 비슈 먹었죠. 그러면 제가 이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 다시 나이트가 또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2개 뺏기고 룩 하나 뺏긴 거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저는 먹어야지죠. 저는 이득을,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게 있으니까 이득을 먹고, 그럼 이쪽에서도 이걸 먹을 거예요. 예,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퀸 쫓아내겠죠. 이거 뭐 괜찮아요. 그냥 뭐 이 상태에서는 뭐 서로 무승부예요. 서로 무승부고, 이제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퀸의 더블 룩의 나이트고요. 이쪽에는 퀸의 나이트는 맞는데 룩 대 더블 비숍이면 사실 하얀색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게다가 이 폰이 있어서, 오픈 팔폰이 있어서 하얀색이 왠지 유리해 보이긴 한데, 유리하지, 우선 기본적으로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환까지 가죠. 예, 퀸 교환까지 가게 되면은, 에? 깜짝이야. 눈이 침침하죠. 예, 퀸 교환까지 가게 되면 뭐 이거는 우선적으로 운영을 잘 해야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얀색도 딱히 요 폰의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게다가 이걸 잡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 폰을 룩으로 잡으면 안 되겠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언뜻 보기에는 검은색이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겠죠. 사실 이거 몰라요. 저도 여기서 누가 이거 같으면 검은색이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릴지도 몰라요. 물론 이 폰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 폰에 대해서도 어떻게 또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이 입장에서는 크게 블런더가 안 나오면, 뭐 나온 것도 없지만 제가 아마 유리함을 크게 갖고 무승부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 쪽 그 여자 선수도, 그 여자 플레이어도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큰 차이에서 드로우 신청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건 강제 교환이죠.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나이트 비숍 대 룩 나이트인데, 그러면 확실하게 유리해지죠. 제가 확실하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폰도 사실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나이트 비숍으로 얘 하나 지킨다는 게 큰 의미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킹 도망가면 이제 제가 룩으로 얘를 공격할 건데, 그럼 비숍으로는 못 지키고 나이트가 그러면 얘를 뭔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나이트가 제가 룩이 일로 왔을 때 기껏해야 나을 수 하는 게 요 수밖에 없는데, 요수야 룩이 올라가면서 나이트 공격하면 그 다음 이 나이트가 움직일 수는, 이 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폰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 폰도 없다고 보면은 기본적인 차이는 좀 더 확연하게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왜 저걸 잡으러 갔죠? 예. 다시 이제 나이트가 이거 지키러 올 수도 있는데, 나이트가 지키러 오면 안 돼요. 그럼 비숍이 죽어요. 그럼 비숍이 피하면은 이 폰이 죽어요. 뭐 결국에는 폰이 죽는다고 봐야죠. 예, 이렇게 오고, 제가 이거 응? 이거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이건 절대 프로모션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올렸을 때 아마 이제 하얀색 입장에서는 뭐 게임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예전에 지기던 게임 비기는 것도 좀 약간 어거지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건 가능성이란 개념이 좀 있었지만, 이건 가능성 자체가 안 살아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비숍이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는 바람에, 이거는 그 무승부 가능성이 전혀 이제 없게 되는데, 제가 무승부를, 예, 이렇게 오고 다시 지키러 갔을 때 킹 나오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길게 가죠 제가? 40수까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근데 이거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전 무승부 할 생각이었는데, 반복수?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거 반복수 무승부일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요 형태 모양이 세 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모양, 같은 포지션의 그림이 세 번째 나오는 순간
무승부가 됩니다. 이제 단 전제 조건이 폰의 전진이라든가 기물의 교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요. 요게 지금 요 한 번 있고요. 요거 두 번 있죠. 요거 있죠. 폰의 전진이 있었네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뭐 아마 제가 알면 그 두 번 반복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무슨 지적을 제가 했을 거예요. 제가 했더니 상대방도 웃으면서 뭐 오케이 해가지고 자기도 알죠. 이거 설마 제가 뭐 질까봐 무승부 신청했다고 한 건 아니고 자기는 레이팅이 없고 나는 레이팅이 있는데 나는 이겨봤자 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무승부 해주나 보다 라고 이해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승부 조작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어떤 조작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오고 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조작 개념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그렇게 말하기는 모르죠. 누군가가 그렇다고 공정하게 게임 최선을 다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거기서 무승부를 해주는 게 어딨냐라고 한다면야 뭐 죄송하죠.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를 비용을 받고 금품을 받고 어떤 뭐 음식 대접이라도 받고 무승부를 했다면은야 그거는 좀 다른 또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건데 좀 더 게임이 비슷한 상태에서 무승부를 했으면 그런 의도는 왜냐면 나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 공격 방법을 그때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이기는 법을 몰라서 무승부했다는 건 말이 믿을 사람이 없을 거고 믿어줄래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무승부했습니다. 근데 저 다음 게임은 그래서 약한 상대 만들 때는 약한 상대 못 만났어요. 그냥 무승부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